포르투갈 잘 아십니까? 저기 이베리아 반도, 유럽의 가장 남단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이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스페인과 더불어서 양분도했습니다. 세계 대탐험의 시대에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인과 남미를 양분한 일이 영화 미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이 토요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쉬고 계시는데 뭐 이런저런 재밌는 해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포르투갈이 이 임진왜란 때 사실상 일본 왜군을 훈련시키고 무기도 줘서 한국을 침략해 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안 믿기시죠? 근데 상당한 부분 이 설이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라고 부르는 이 사무라이들의 두목이 한마디로 서로 패권을 다투면서 천하를 통일해 가던 시대였는데요. 자, 이 임진왜란 2년 전인 1590년에 포르투갈이 당시 정성공, 내가 전에 정공성이라고 말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했는데 명나라의 정성공 일가가 다스리던 대만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 대만을 점령해서 포모사라고 불렀죠. 지금도 대만의 영어 지명들이 포모사라는 지명이 많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가면 포모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 포모사가 뭔지 궁금했는데 그 포모사가 대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점령하고 2년 뒤에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자, 포르투갈은 대만을 점령하고 그 대만에 일본 용병을 데려다가 열심히 이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명나라 쪽에 포르투갈 용병이 잠수병으로 참전했고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사용된 이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조총을 포르투갈이 일본군에게 제공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임진왜란을 갖다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도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오다 노부가나를 막부로 있었죠. 이 오다를 암살한 부하가 가톨릭 교도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오다 노부가나를 암살시키고 도요토미 시대를 열면서 이 한반도 침략을 사주했다. 이렇게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도들은 전부 일본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은 전부 포르투갈이 일본에 이렇게 전파를 하고 가톨릭교를 또 가톨릭 교도들은 대부분 포르투갈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다를 암살한 사람이 가톨릭 교도라는 겁니다. 자, 또 일본군을 따라서 포르투갈 신부가 와서 임진왜란을 기록한 게 있죠. 프로이스라는 신부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외색풍이라고 알고 있는 화투가요. 사실상 포르투갈이 일본에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한 명나라 쪽에 잠수병이 참전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일본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르투갈인이 명나라의 포로를 잡혀가지고 또 일본군과 싸우는 쪽으로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포르투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포르투갈에 얼마 전에 새 대통령이 뽑혔는데 포르투갈은 뭐 이원 집정부제라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총리가 하죠. 어쨌든 포르투갈의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데 마르셀루 헤벨루 지 소자라는 67살 먹은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중도 우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TV 평론가로서 인기를 끌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참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 저도 한번 살고 싶고 그 나라 가서 이 TV 평론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소자는 20대 때 이 잡지를 만들고 또 국회의원과 장관도 하고
그리고 90년대에는 당시 야당인 사회민주당을 만들어서 당 대표도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부터 지금 한 15년 이상 이 맹쾌하고 재밌는 해석으로 TV 평론가로서 정치평론가로서 인기를 모았는데, 이분이요 지금 포르투갈을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중도 좌파, 그러니까 이 소자라는 분과 완전히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중도 좌파 연대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당선 첫 소감을 국가를 위해서 서로 잘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포르투갈에서 15년을 정치 평론을 하시던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참 포르투갈의 정치 평론 수준이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평론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안티들만 무조건 양산이 되는데요. 부러운 나라입니다. 저는 영화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영화를 한 1년 전에 봤는데요. 그때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을 모습을 보면서 참 쇠락하고 한때는 영광의 제국이었지만은 지금은 고전역하고 뭐 이 서쪽 한 기퉁이에 있어서 유럽에 외롭고 또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EU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이런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가 됐지만은 그런 어떤 포르투갈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리스본 거리도 참 쇠락했지만은 너무나 운치가 있었어요. 리스본에는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리스본 하면 또 파두라고 해서 아주 애절한 한국의 이 뭐라고 할까, 옛날에 도로토처럼 이 포르투갈 국민들의 이 서정을 울리는 노래도 유명합니다. 언제 한번 리스본에 가서 이 뭐 파두를 들으면서 또 거기엔 알코올을 갖다 굉장히 많이 넣은 강화된 와인이 있죠. 그런 부분도 좀 마시고 싶고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이 포트 와인이라고 일반 와인의 알코올 도수 뭐 15도 안팎보다 훨씬 센 알코올을 엄청 집어넣은 와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와인이라 해서 얕보고 포트 와인을 많이 먹으면 그날 밤에 골 때립니다. 근데 왜 포트 와인이 포르투갈에 생겼느냐? 대항해 시대에 멀리 배를 타고 나가려면 술도 좀 먹어야지요. 근데 일반 와인들을 가지고 1년, 2년씩 가면 와인이 다 상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인이 상하지 말라고 일반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를 한 40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은 이 와인은 있었습니다. 그 와인을 포트 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포르투갈 가면 뭐 에그 타르트도 유명하지만은 포트 와인 한번 먹는 맛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 포르투갈에 가서 정치 평론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수호진가 뭐 이런 거 보면 사람 고기로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 고기로 만두를 빚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신비한 레시피를 앞세워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중국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맛의 천국에서 신비한 맛이 있다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런 식당은 도대체 어떤 식당일까요? 그런데 이 베이징의 한 유명한 식당이 중국의 식품의약국 단속반에 걸렸는데요. 음식 맛이 중독이 될 만큼 환상적이라 발길을 끊을 수 없기는 한데 음식에 길들여진 뒤로는 자주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나고 살까지 빠지는 것 같아 라는 첩보를 듣고 단속반이 주방을 급습해서 뒤진 결과 비법이라는 양념 속에서 양귀비, 열매 껍질, 한문으로 그 저기 뭡니까 이 한약방에 앵속각이라는 이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양귀비가 몰핀의 원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요. 난징에 있는 한 화가, 화가라고 부르는 이렇게 통에다가 뭐 갖가지 이렇게 재료를 넣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한쪽에는 붉은 거, 한쪽에는 뭐 누런 거 이렇게 끓이는 것을 허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식 샤브샤브죠.
이 허거 식당에서는 시고 떫은 맛을 내는 앵소각을 가루로 내 국물에 넣어 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맵고 이 뜨거운 허거 특유의 감칠맛을 가중시키는데 양귀비만한 게 없더라 해서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는 식당의 주방장이 단골 확보 욕심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앵속각이라고 부르는 양귀비 열매 껍질은 음식에 넣을 경우 흥분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 또 먹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장기 복용할 시에는 심장과 간을 해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무서운 물질이라는데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식당은 상하이의 만두 체인점부터 충칭의 국수 가게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 35곳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중국에서 마약 넣어서 식당에서 팔다가 이 걸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재작년에는 산시성에서 마약 검사의 양성 반응을 나타낸 한 남성이 아편가루를 반죽에 넣은 국수 가게를 고발해 국수 집주인이 체포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그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 아편가루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식당 7곳이 문을 닫았고, 2004년에는 귀주성 식당 215곳이 이런 혐의로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시나 닝샤, 구이저우 등 중국 서부 지역에서는요, 양귀비 꽃보다 아편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된 양귀비 씨 가루 1kg를 우리 돈 6, 7만 원이면 쉽게 살 수 있대요. 원래 양귀비는 양귀비 꽃이 아편의 주 원료라는데 씨도 더 센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가게 간판에는 앵속각 허거 해가지고 아예 그냥 양귀비 열매 껍질 넣는다고 써놓은 식당도 많답니다. 이 양귀비 씨 가루를 고추기름이나 고춧가루와 섞어 양념으로 사용할 경우 구별이 어려워 사실상 이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중국집 가면 뭡니까 이 게스프, 게살스프 이런 거 먹을 때 이렇게 고추기름이라고 붉은 거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귀비 껍질 가루를 거기에 넣어서 같이 넣으면 구별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식품안전당국도 외식할 때 특이한 향이 나거나 맛이 진한 요리는 양귀비가 들었을지 모르니 주의하라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 마약 레시피가 판을 치는데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큰 세계적 기업에 임원을 하셨던 분은 자기 회사에는 중국 갈 때 계약서를 작성한답니다. 중국에 파견 가는 출장 가는 직원하고요. 술은 어떻게 해서 먹어야만 된다. 식당은 어디만 가야 된다. 물은 뭐만 먹어야 된다. 약은 어떤 것만 먹어야 된다. 라고 딱 쓰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회사가 공상으로 물어주지만은 그 외에 아무데나 가서 술 먹고 아무데나 가서 밥 먹고 아무데나 가서 약 먹고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판 수호지가 중국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2월 1일 개막하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1월 초에는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를 앞섰는데 4% 차로 아이오와에서, 최근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11% 차로 다시 크게 크루즈를 앞섰다는 겁니다. 자, 무려 아이오와 유권자의 34%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요, 지난번보다 11%나 상승을 했다는데요. 자, 이 아이오와에서 그럼 왜 이 트럼프가 앞서게 됐느냐? 트럼프가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끄는 이야기를 잘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크루즈가 왜 추락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이오와 주에는 우리가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혼합해서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아이오와 주의 법이래요. 미국에는 주마다 이런 법들이 다른데요.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옥수수, 콩 등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 생체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 천연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가 고갈될 때 대비해서 일정하게 바이오 에탄올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세일 가스가 세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법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몇몇 주는 아직도 이 바이오 에탄올 이걸 쓰게 하는데, 그 쓰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아이오와 주는 곡물 곡창지대입니다. 그 미국의 중북부 지역에 속한 이런 주들은 뭐 네브래스카 주라든지 뭐 이런 주들, 켄터키주, 뭐 아이오와 주 이런 주들은 다 곡창지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옥수수 밭이나 콩밭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 나오는 옥수수나 콩을 뭐 사람이 팝콘으로 먹어봤자 얼마 먹고 동물의 곡식으로, 그러니까 사료로 쓰더라도 이 다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중에 일부들을 짜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휘발유에 쓰도록 그렇게 의무조항을 하고 있는데,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걸 반대하면서 주지사가 테드 크루즈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트럼프가 또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미국은 참 주마다 법도 다르고요. 이런 게 달라서 대선을 하려면 50개 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루즈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네요.